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동안은 완강하게 거부해왔던 푸틴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표명했어요. 예, 지난 4일 날은 영국의 한 언론인과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뭔가 태도가 좀 변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언급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이게 가능해진다면 네 참여자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명, 네 나라. 그렇죠. 네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라라고 생각하면 일단 당연히 뭐 당사자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포함이 되는. 그럼 나머지 두 군데가 어디냐? 뭐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유럽연합과 미국이 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올 1월 달에 한 기자회견에서 종전회담이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참여하는 나라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미국일 것이다. 이미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네 참여자는 결국 이 네 나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러시아 특유의 방법, 받아치기인데 푸틴 측, 크렘린의 반응은 일단 좀 시큰둥하죠? 자기네가 좀 전황이 되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시큰둥할 수밖에 좀 없는 거고요. 근데 표현이 되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도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일국에 빈말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요. 이게 그 왜 이유가 이렇게 빈말이라는 표현까지 쓴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이 크렘린궁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협상 준비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젤렌스키가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 놓긴 상황이기 때문에 한참 사이 안 좋을 때 3년 전에 저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예,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년 전쟁 이제 직후죠. 이런 법을 아예 만들어서요. 이걸 이제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우리 대통령 만나려면 너네 법부터 바꿔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폄하하는 듯한 표현을 좀 쓴 거로 이해가 좀 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관심이 많은 게 아까 우리 정 의원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주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막대한 히토류, 반도체라든가 휴대폰 부품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눈독을 잔뜩 들이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아마 우크라이나가 땅도 비옥하잖아요. 그 밀농사 잘 되죠? 네, 그 아주 흑토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히토류라고 하는 거는 이 첨단 산업에 매우 필요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는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출구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 왜냐하면은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좀 이렇게 그 소위 뭐라 그럽니까? 개발해주면 네, 개발해주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전쟁이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4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출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는 미국이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고 또 요번에 이렇게 해서 종전이 되면 히토류도 자원 개발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나올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트럼프가 오히려 히토류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젤렌스키로서는 고마울 수도 있죠.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선 그 어떤 식으로든 푸틴을 압박해서 종전을 하고 또 종전하는데 지금 그렇게 젤렌스키에게 유리하지 않는데 쿠르스크 같은 지역을 또 이제 그 젤렌스키가 점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지분을 확보한다면 젤렌스키로서는 미국도 원하고 또 우리 자원 개발도 되고 전후의 재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국 국민들한테 설득할 방법이 되겠죠. 네. 6.25 때 정전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고지전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평원이지만 지금 그 히토류니 뭐니 마지막 한 뼘의 땅까지 좀 더 얻은 상태에서 종전을 하려는 양측의 기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좀 결이 다른 얘기지만 미국 의회에서요. 한반도 종전선언 법안이 다시 발의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예요. 미국 민주당이니까 야당에서 나온 그 발의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미국과 북한 간에 연락사무소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로선 달갑지 않아요. 핵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미국하고 북한이 우리의 어깨 너머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칫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공화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야당에서 나온 얘기고 네. 이게 이제 또 나온 얘기인데 공화당, 주류인 공화당과 트럼프는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니죠. 트럼프는 오히려 이제 같이 거기에 얹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해서 평화 비슷한 거를 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네.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역시 또 목표이다 평화상이구나.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거 잘 가름말을 타야 돼요. 네, 그렇군요. 자, 이 문제를 놓고 한국계 의원들, 연방 상원에도 한 명이 있고 하원에는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소속 정당, 이념, 이 철학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의 앤디 킴이 하원에서 이제 상원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원 때 같은 공동 발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앤디 킴 같은 민주당 의원이 바로 이제 종전과 관련한 법안을 또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한국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하진 않겠지만 북한에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킨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네. 이 영킴은 트럼프의 속을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국내 정치적 상황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줄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네. 우리 정전 의원 같은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